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 135회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 그리고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제 136회 대비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풀이 전에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법례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색 영역은 회원 전용 유튜브 모범 답안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녹색 영역은 직강 전에 그리고 회원분들께 시험 전에 제가 배포했던 예상 문제 쪽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영역은 직강을 진행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출제에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참고하여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교시 1번 문제죠. 유튜브 모범 답안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지난 134회 때 친환경 관련된 인증 문제가 출제가 안 되어서 출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전달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안전하고 법규 관련된 문제고요. 3번 또한 안전 가시설 관련된 문제고, 지난 회차 시험 때는 시스템 비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전과 가설 쪽 관련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각각의 가설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표로 정리를 해서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버린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5번 문제 또한 철근의 이음에 대한 부분이고, 지난 회차 시험 때에는 철근의 기계적 이음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 이번에는 가스 압접에 대해서 출제를 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겨울철이다 보니 화재 관련해서 폭열 현상 관련된 부분 출제가 좀 예상됐던 부분이고, 네, 지금 표기는 좀 잘못됐는데 이 부분도 예상 문제 쪽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라 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7번 내용 또한 강의 때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철근들이 기둥에 밀집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후크 철근이라든가 했을 때 기둥 부분에 어떤 정착을 어렵게 되는 부분이고, 철근의 순간기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대머리 커플러 사용을 한다고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면 철근의 부식 방지 관련, 그리고 단골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오타입니다. 철골공사, 주갑부, 앵커볼트, 시공 방법 총 3가지에 대해서 비교표로 작성하셔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2가지에 대한 내용이죠. 충전형 합성기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FT, 그 다음에 매입형 합성기둥. 보통 보면 탑다운 현장에서 PRD, 철골 가설 기둥에다가 콘크리트 옷을 입히는 부분이고,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이 꼭 함께 서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전단 연결 철물, 스터드 볼트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감공사 쪽에서 타일의 접착력 검사 방법, 인발 테스트죠. 그리고 떠붙임의 경우는 우리가 뒷체음 기준이 80%입니다. 그리고 인발 테스트를 했을 때 0.39 뉴턴 per 스퀘어 밀리미터, 이 기준까지 써주셨으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석재 쪽에서 앵커 긴결공법, 건식공법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부분은 2가지 문제네요. 건설사업관리 CM, 그 다음에 종합관리,
종합사업관리 PM에 대한 내용이고, 아시는 것처럼 PM이라는 부분은 단위 개별 프로젝트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PMP 쪽에서 미국 PMI에서 얘기하는 PMO 관련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소 오래된 개념인데 어려우실 수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1교시 내용을 보면 무난한 문제들로 판단이 됩니다. 2교시 문제고요. 1번 문제는 마찬가지 지난 134회 때도 스마트 건설 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의 문제가 출제가 좀 되지 않아서 출제가 예상됐다고 예상되는 부분이었고요. 요거는 또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안전이라는 부분이 함께 합쳐진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기술사님들은 무난히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단 안전뿐만 아니라 강의 때도 강조 드렸던 것처럼 각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설 단계, 설계 단계, 계획 단계,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에서 각각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필히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좀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심지에서 흙막이 공법이 적용되는 지하층 공사에서 흙막이 시공과 또 흙막이를 해체, 지보공 등을 해체하면서 지하층 외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설계 단계에 뭘 검토를 해야 되고 시공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토공사 쪽 함께 늘 제가 가이드맵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틀과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좀 해당되는 문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 외벽은 두 가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벽으로 시공하는 부분과 슬러리월, 다이아프레임 월처럼 지하 흙막이 벽 자체가 외벽 구조물을 이루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 합벽일 경우는 지보공 해체와 그 다음에 외벽 구조물 시공 순서의 시퀀스 구조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부터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슬러리월의 경우는 지하 외벽에 연결되는 스라브, 그 다음에 파라메타 보호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기계적으로 이음을 하고 신속하게 조닝을 끊어서 폐합이 될 수 있도록 갈 건지, 그런 내용들로 만약에 서술을 해주셨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한 3회차 정도 이제 데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좀 안 됐고요. 하지만 우리가 시공하는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데크 시공이 거의 많은 비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할 때 사고 발생 원인 예방 대책에 대한 문제고, 단 중요한 부분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SRC 구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는 철골복 위에 데크가 설치되는 부분이라 RC처럼 보호 거푸집, 층압에 대한 붕괴 이런 내용은 거론을 하신다면 오히려 감점이 되는 부분이고, 철골 부분에 데크가 설치될 때 걸친 길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스팬이 좀 넓을 때 중앙부가 처짐이 발생해서 서포터로 보강을 하자는 내용,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하셨다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상식적인 부분이죠. 창호 시공 중 발생하는 하자, 유리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철물과 함께 해서 문짝의 처짐이라든가 어떤 기능상의 문제, 기밀이 안 된다던가 이런 내용들로 서술을 해주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5번 커터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커터널 설치에 따른 요구 성능, 우리 모컵 테스트의 시험 항목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수 원인에 대한 부분은 누수에 따른 메커니즘, 물, 틈새, 기압차, 다이아그램으로 좀 그려주시고, 자, 거기에 따른 오픈 조인트와 클로즈 조인트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문제 해체 공사 부분도 전회차 시험에 나왔는데 약간 변형이 된 부분이죠. 전회차에는 해체, 절차에 대한 부분이었고, 요번은 사전조사, 공해 방지 대책으로 찍힌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고, 사전조사라는 부분은 모든 공정에 다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토공사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사항들입니다. 네, 관련해서 작성을 하셨으면 또 좋은 답안이 됐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3교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무행정 관련된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준공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다루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항도 무난한 문제입니다. 기성 콘크리트 파일 공사 시공을 할 때 말뚝 제하 시험에 대한 내용,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제하, 정제하, 그리고 본공사 진행을 할 때 리바운드 체크까지의 내용들을 좀 거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향타와 시간경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리스트라이크, 재앙타에 대한 내용까지 적어주셨으면 상당히 고득점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번 문제는 지금 현재 근래 추세가 콘크리트 쪽에서 특수 콘크리트 관련된 문제가 항상 두 문제에서 세 문제씩 출제가 좀 되는 부분이고, 저는 좀 예상했을 때 환경 관련, CO2 저감 관련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탄소 콘크리트가 좀 출제로 예상을 했는데, 뭐 유사하게 환경 친화형 콘크리트가 좀 출제가 됐고요. 문제에서 다루는 것처럼 저감형과 생물 대응형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내용들을 서술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음 시험도 근래 출제가 안 됐던 KCS에 나와 있는 특수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고 두세 문제는 마찬가지 제136회 시험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골 세우기 관련된 부분이고요. 철골 공사에서 시공이라는 부분의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조립, 변형 바로잡기, 본조립. 그 다음에 이 변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와이어 로프와 턴버클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변형에 따른 기준, 허용오차 관련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언급을 해주시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철골 쪽 이 세우기 과정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핵심 문제라고 좀 보시고, 앞으로 좀 수회차 후에는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또한, 자, 지난 134회 시험 때는 물가 변동과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출제가 됐는데, 요번에는 설계 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도 단골 출제 문제라고 보시고요. 핵심은 자, 설계 변경, 물가 변경이라는 절차와 계약 금액 조정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이중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현재 문제로 보면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기록 관리하고 사전에 발생했을 때 실정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뭐 단가 협의까지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상당히 높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또한 회원 전용 모범 답안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내용 그대로 작성해 주셨으면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4교시 쪽으로 이제 가면 공통가설 공사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 마찬가지 이제 이 부분도 현장 경험이 있으신 기술사님들은 무난히 현장 내용으로 서술을 하셨으면 됐을 문제였고요. 2번 문제는 계절적인 부분이고 마찬가지 100%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현행 KCS 기준으로 어떻게 각 단계별로 최종 양생까지 관리해야 되는지 기준과 실제 현장에서 이행해야 되는 내용까지 적어주시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핵심은 바로 그거죠. 오메가 파스칼이 확보하고 나도 이틀 동안은 콘크리트 온도를 0도 이하가 되지 않게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보면 열풍기를 사용하면서 이제 외기 온도와 내부의 콘크리트 온도, 실내 온도 조건을 기준해서 열량 계산해서 이제 열풍기를 배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방에서는 그거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인 샘플 시공, 시험 가열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시고 그래픽하게 작성해서 전체적인 배치도 단면도를 그려서 일반 보통 이제 아파트 현장에서 외부 깽폰까지 해서 그려서 작성을 하셨다면 상당히 좋은 답안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문제 또한 내와 피복, 그리고 이제 뿜칠 공법이라고 이제 좀 한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시공시 주의사항,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아시는 것처럼 두께, 밀도, 현재 KCS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좀 가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4번 문제 또한 지난번 시험에는 결로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겨울철이다 보니 역시 예상한 대로 단열쪽 문제가 좀 출제가 돼서 현장 시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질적인 내용들로 작성을 하셔서 결로와 지난번 시험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함께 같이 서술을 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이제 초고층 관련된 문제가 좀 출제가 된 부분이고, 강의 때 계속 강조 드린 것처럼 가설 계획이 중요합니다. 양중 계획이 중요합니다.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라 타워 크레인 같은 거 배치 그리시고 반경 그려서 엔드 부위부터 해서 붐대에 이제 가까워지면서 인양할 수 있는 톤수와 거기에 따른 각각의 철골 예시로 들었을 때 기둥 부재의 톤수와 이런 조합들, 그런 내용들로 그렸으면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 됐을 부분입니다. 6번 문제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늘 설명드린 것처럼 BIM은 핵심입니다. 130 지금 보면 3회 때 BIM이 출제가 됐는데 또 다시 좀 출제가 된 부분인 거고, 아시는 것처럼 프리콘에 대한 내용이 꽤 오랜만에 좀 출제가 됐고요.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프리콘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바로 BIM이다 해서 실제 메이저 건설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리콘에 대한 내용을 어떤 요소들을 BIM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출제 트렌드와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35회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보신 것처럼 134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시험 자체가 무난하게 평이하게 중하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됐는데 결과는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셨던 기술사님들이 또 결과를 보고 상당히 많은 컴플레인과 실망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135회 시험도 연초 첫 시험이고
지난 시험에 약간 이제 그런 컴플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쉽게 출제되리라 예상을 했는데 뭐 적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도 또 오픈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예상대로 보면 이번에는 좀 많이 합격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2번 동일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제 출제 주기들이 사이클들이 상당히 좀 단축이 됐다. 그리고 바로 전회 차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또 동일하게 약간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 전 문제들, 꽤 오래된 문제들은 그 당시와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설 트렌드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버리시고요. 한 120회 때부터 내용들, 그 다음엔 최근 기준에서 한 3회차 전에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본 영상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또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회원 전용으로 해서 제 136회 출제 예상 문제들을 또 분석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또 이번 시험이 동절기였기 때문에 계절적인 문제로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 뭐 내와 피복 관련된 문제 출제가 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고루 출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 비중으로 따지면 총론, 철콘, 강구조 쪽, 이쪽 비중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마감, 안전, 뭐 법규 관련된 부분은 기존과 동일 트렌드로 한 뭐 두 문제 정도 수준으로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의외로 토공, 지정 쪽, PC, 커터널 쪽, 그 다음에 요번 회차 시험에는 보면 일부 화재, 그 다음에 뭐 국내 해외 쪽에 지진 쪽은 있었는데요. 이렇다 할 큰 사회적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은 좀 출제가 안 됐고, 상대적으로 토공사, 지정공사, PC 공사 쪽, 커터널 공사 쪽에 출제 비중들이 좀 적었다는 거. 뭐 이 부분은 제 136회 때 전략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다시 말하자면 136회 때 이쪽 출제가 좀 안 됐던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셔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트렌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 친환경 인증 관련된 기술, 그리고 최신 개정된 법규 관련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들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거고요. 이번 회차에 뭐 해당 트렌드는 그대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안전 관련된 문제도 한 두 문제 정도.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다른 문제하고 안전 쪽하고가 이제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또 있었죠. 그리고 마감 관련된 문제도 수회차 기간 동안 지금 보면은 한 130, 지금 보면 130회부터 보면은 마감 관련된 문제들이 한 서너 문제씩 계속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현재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용어, 서술, 상세화 질문과 부분, 세부 질문으로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 때도 제가 강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얘기를 하지 말고 묻는 질문, 문제에 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프라이얼러티에 입각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해서 그렇게 답안을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자체가 좁게 내로우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 단순한기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 때 제가 전달드리는 부분,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씩 범위를 좀 넓혀가며 이해 기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유튜브 회원 전용 제가 모범 답안으로 제공드렸던 내용들, 그 다음에 강의 때 회원들께 배포드렸던 출제 예상 문제, 그리고 가이드맵 교재에서 다소 좀 출제가 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총평 서두에도 좀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의 수준은 무난하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지난 134회 합격자 배출 숫자로 좀 봤을 때 연초 첫 시험이고, 그 다음엔 많은 좀 합격자를 배출시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이제 맹점은 누구나 쉬웠는데 과연 얼마나 더 차별화된 답안으로, 고득점 답안으로 핵심 내용들로 작성을 하셨는지가 관건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또 제 135회는 지나간 부분이라 잘 보셨든 못 보셨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귀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약 한 90일 정도 남아 있죠. 제 136회 시험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제 136회 대비 전략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회원 전용 회원으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오늘 이후부터 지정공사부터 해서 마감공사까지 해서 출제가 좀 예상되는 부분에 모범 답안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바로 답안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고득점 차별화를 얻을 수 있는 답안으로 제가 작성을 하고 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맵 교재를 통해서 전체적인 건축 시공기술사의 구조와 틀과 연관되는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합격을 하기 위해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전회차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꼭 하고 가시라. 동일하게 반복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항상 각 챕터별로 중요 개념들은 2, 3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고 대부분의 기술사님들이 경험을 했던 부분이라 타 수험생과 변별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득점 차별화로 가시라. 자, 그 부분의 바로 핵심은 최신 KCS 표준 시방의 기준들을 숙지하시고 답안에 반영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철골, 커튼홀, PC, 초고층, 총론 쪽 비중들의 문제가 증가가 돼 있는 부분에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 이 부분은 또 현장 생활을 많이 하신 기술사님들도 경험을 못했을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 유튜브 영상들이라든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5번 부분, 자, 이제 앞으로 제 136회 시험까지 또 건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 물론 그런 대형 이슈들은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항상 또 이런 부분에 눈과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해당 부분들이 바로 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친환경 관련된 부분 지속되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계속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요. 마찬가지 개정되는 법규, 스마트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OSC, 업사이트 컨스트럭션, 건설업의 제조업화, 탈현장 시공, 자, 모든 부분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공법들의 다 이 부분들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실 때 OSC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서술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친환경, 각종 인허가, 건설 관리 관련 표준 시방 KCS,
국토부 홈페이지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안전관리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수시로 확인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6번 사항은 안전 관련된 부분의 문제들은 법규적인 측면 위에 설명드린 것 외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이제 건진법의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아예 비교표로 해서 딱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요번에 이런 문제, 가설비계, 뭐, 예를 들면 낙하물 방지망이 출제됐으니, 다음 회차에는 시스템 동바리가 나오겠구나 하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쪽은 항상 제가 특강 때도 강조 드린 것처럼 해당 문제에 따른 대제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시느냐, 구조적으로 틀을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상시도 대제목 잡는 연습 필요하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커뮤니티에 대제목 잡기 연습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과 다른 회원님들이 작성한 내용 좀 비교를 하시고, 또 이따금 제가 코멘트를 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번 주 제 136회 대비를 위해서 바로 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쪽은 구조적 체계화가 중요합니다.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대제목으로 바로 가져오셔야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중제목, 대제목으로 관련되는 내용으로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직강 때도 제가 이제 참 막 목이 아프도록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일부 오래 공부하신 기술사님들은 아직도 본인만의 틀과 아집에서 벗어나고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적고 많이 적었지만 결론은 동문서답으로 작성을 하신다. 자, 그렇게 하면 절대 합격을 못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습관, 관습, 잘못된 부분을 고치셔서 네, 제가 설명한 대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득점 차별화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최신 기준, 그 다음에 최신 현장의 트렌드, 지금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공법들, 자, 그쪽을 위주로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뭐 계속 제가 좀 강조드리지만 올인원 건축 시공기술사 유튜브 회원 전용 모범 답안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맵 교재도 활용을 좀 하셔서 현재 변하고 있는 현장 트렌드와 현장 실무 중심의 최신 정보로 기본 개념과 전체적인 구조의 틀을 이해해서 융합하고 조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여러분들이 기르는 부분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네, 이렇게 제 136회 시험에 대해서 바로 준비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소 뭐 긴 영상이지만 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